안녕하세요. 브리스 유연 대표원장 조정훈입니다.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성인에서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키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BMI, 몸무게와 키로 이제 나오는 그 수치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키가 한 달, 빠르면 몇 주 간격으로 또 키가 바뀌기 때문에 BMI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1등부터 100등까지 몸무게를 세웠을 때 내가 어느 쪽에 속하냐를 가지고 이제 비만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월수마다 이제 BMI가 조금씩 다르게 되죠. 정확하게는 저희도 소아 이제 성장표를 보면서 이제 비만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키의 성장의 보존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키의 성장이 해치지 않는 체중 조절 치료를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살집이 있는 잘 먹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사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영양이 부족해서 키가 작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감소하거나 오히려 이제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되는 양상도 좀 보입니다.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 있는 하나들이 조기 사춘기가 오면서 전체 키가 좀 작아지는, 예상 키가 작아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사람마다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달라요. 비만이라는 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결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나의 갖고 있는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거나 뛰면서 체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거나, 이제 이런 요소도 모두가 이제 다 그 비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사만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먹는 패턴이라든지 생활 습관, 생활 주기, 노출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건데, 약물 치료는 이 요소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이거와 병행돼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 안에서도 우리가 좀 나누자면 먹는 약과 주사 치료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지방분해 주사라든가 다른 기기류들은 사실 엄밀하게 체중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수술을 제외하고는 약물 치료에 초점을 줘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혹은 이제 미국에서 만 12세 이상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은 제니칼이라는 약제와 삭센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니칼 같은 경우는 지방 흡수를 저해시켜서 지방을 그대로 이제 배설하게 해서 변기에 이제 좀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연구를 해보니 드라마틱하게 체중 감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 3% 정도에서 5% 정도.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상에서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제 또한 평균 체중 감량이 1년 이상 썼을 때 한 5에서 8% 정도. 위고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재 12세 이상에게 허가가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10월 17일 현재 만 12세 이상에서 허가가 나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효과를 미국에서도 청소년기에서 이제 임상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흔자로는 지금 전 세계 어디서도 만 12세 이상 청소년기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허가를 받을 움직임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 종합해서 들어보면 청소년들도 비만 치료 시 주사 시술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삭센다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삭센다는 가능한데 앞으로 조만간 위고비도 가능할 예정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왔으면 FDA에서 승인을 안 했겠죠.
한국에서도 지금 KFDA에서도 똑같이 그 12세 이상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위고비 회사에서 심포지엄을 좀 열었어요. 이때 발표된 논문 결과가 이전에도 그렇고 처음 개발하는 약제들은 거의 다 BMI 27 이상의 동반 질환 혹은 BMI 30 이상 혹은 뭐 당뇨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나눠서 어떤 분이 얼만큼 듣냐를 따지는데 이번에 발표는 27 이하 그리고 정상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방 기준에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5년간 10년간 주사했을 때 어떻게 되냐 라는 이제 연구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뇨가 좀 예방되더라.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더라. 염증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상도면 질환이라든가 이런 혈관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들의 유동률도 떨어지더라. 이 연구 결과가 맞다면 굳이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맞았을 때 당뇨 유병률이 떨어진다면 이 사람이 향후에 30년간 40년간 그 당뇨로 쓸 의료 비용을 여기 썼을 때 조금 예방이 된다면 그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논의도 의사 단체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 비만 자체도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 유병률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더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치료를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논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 얘기했죠. 비만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나이에 내 개월수에 내가 몸무게가 1등부터 100등일 때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냐 요 기준으로 내리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소아 키가 작은데 비만인 환자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덩치가 크고 비만인 하나들은 대부분 과외 영양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 3세, 만 5세 아직 청소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하나인데 키가 생각보다 작다 혹은 발달이 느리다 거기에 생각보다 과체중이고 이런 하나들은 사실 유전자적인 질환이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하나가 속한다면 의원급보다는 대학병원급 가셔서 이제 진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솔직하고 알찬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